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속 이어서 1.3절에 대해서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어떤 연립1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식을 우리는 스타라고 하죠. 연립1차 스타 방정식. 그러면 우리가 이 연립1차 방정식 스타에 뭐를 구하냐면 첨가 행렬을 구해요. 스타의 첨가 행렬을 구해요. 그걸 우리는 A라고 하죠. A라고 해요. 그러면 A에 뭐를 적용하냐면 기본의 연산을 적용해요. 그 기본의 연산을 반복 계속 적용을 해서 뭘 하냐면 어떤 행렬 B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이 행렬 B는 뭐가 되냐면 행사다리꼴 아니면 기하행사다리꼴이 되는 거예요. 즉 행사다리꼴이 또는 기하행사다리꼴이 되도록 행사다리꼴 또는 기하행사다리꼴 행렬이 되도록 기본의 연산을 A에 기본의 연산을 시행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B를 뭐로 갖는 연립1차 방정식을 갖는 스타 프라임이라는 거를 찾아요. 스타 프라임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B, A의 기본의 연산을 해서 얻은 행사다리꼴 아니면 기하행사다리꼴 행렬 B를 첨가 행렬로 갖는 연립1차 방정식을 스타 프라임이라고 하죠. 연립1차 방정식. 연립1차 방정식을 우리가 스타 프라임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A의 기본의 연산을 했던 것처럼 A의 기본의 연산을 한 것처럼 이거를 똑같은 가우스간 소거법을 적용해서 A에 적용했던 기본의 연산에 대응이 되는 A에 적용했던 기본의 연산에 대응되는 가우스-조간 소거법을 그대로 이 연립1차 방정식 스타에 적용을 하면 뭐가 되냐면 스타 프라임이 돼요. 그럼 B가 행사다리꼴 아니면 기하행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이 스타 프라임도 뭐가 되냐면 기하 또는 행사다리꼴 연립1차 방정식이 된다. 연립1차 방정식이 된다. 그러면 이 스타와 스타 프라임은 뭐가 되냐면 동치가 되는 거예요. 스타와 스타 프라임은 동치가 되고, 즉 동치라는 말은 해가 똑같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A의 기본의 연산을 해서 만들어진 이 B하고 A와 B는 행동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저번 시간에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저번 시간까지.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는 이제 1.1절에서는 요거 1.1절에서는 요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요 부분을 한 거예요. 1.3절에서는 요 부분을 한 거예요. 자, 이게 1.3절의 내용이고, 이게 1.1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푸나 똑같아. 그런데, 이렇게 요 그림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더 간단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연립1차 방정식에는 뭐냐면,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즉, 변수들, 등호들, 플러스 기호,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이게 더 힘들어요. 따라서, 얘를 더 간단하게 만든 첨가행렬에 기본의 연산을 해서, 그 어떤 기하행사다리꼴 또는 행사다리꼴 행렬 B를 만들고, B를 첨가행렬을 갖는 연립1차 방정식을 세우는 게 오히려 더 간단하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러한 수학적 개념 1.3절에서 배운
이러한 수학적 개념은 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기본행 연산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선형대 수학에서 기본행 연산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2학기 동안 선형대수를 배우는데 계속 나오는 수학적 개념이야. 이 기본행 연산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기본행 연산을 좀 연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연습을. 그래서 예제들을 좀 많이 다루려고 해. 그런데 좀 시간 관계상 그 예제들을 이렇게 하라 못하고 교재에 내가 자세히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서 똑같이 일단 모방을 하세요. 어차피 계산 연습은 모방이야. 모방을 하고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야.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를 하냐면 예제들을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제 1.3.4. 자, 1.3.4에서는 뭐냐면 2x 더하기 3y 더하기 5z는 4. 그 다음에 4x 더하기 7y 마이너스 10z는 1.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한 연립1차 방정식, 그러니까 얘가 스타가 되는 거죠. 이러한 연립1차 방정식이 주어졌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연립1차 방정식의 첨가행렬을 구한다. 이 연립1차 방정식의 첨가행렬을 구해요. 그럼 얘는 뭐냐면 2, 3, 5, 4, 4, 7, 마이너스 11.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기본행 연산을 하는데 그 기본행 연산을 하는 거는 그 강의 자료에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돼요. 기본행 연산을 했더니 자 기본행 연산을 해서 뭐까지 만들었냐면 기하 행사다리꼴 행렬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A 스타의 첨가행렬 A를 우리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행렬 A의 기본행 연산을 하는데 어디까지 했냐면 교재에서 강의 자료에서 기하 행사다리꼴까지 했어요. 기하 행사다리꼴 만들었더니 1, 0, 2분의 65 2분의 25 0, 1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7. 자, 얘는 뭐예요? 기하 행사다리꼴이죠? 각 행의 선수성분은 모두 1이고 2행의 선수성분은 1행의 선수성분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고 선수성분 1을 포함하는 열에 있는 성분들은 다 0이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기하 행사다리꼴이에요. 그래서 이 B를 뭐로 갖는 첨가행렬로 갖는 연립1차 방정식을 우리가 찾아요. 그러면 x의 개수 1이고 y의 개수 0이고 z의 개수 2분의 65이고 상수항 2분의 25가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식은 x의 개수 0이고 y의 개수 1이고 z의 개수 마이너스 20은 상수 마이너스 7 이렇게. 즉 얘는 뭐가 되냐면 B를 첨가행렬로 갖는 기하 행 사다리꼴 연립1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얘가 이제 스타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럼 얘하고 얘는 뭐가 되냐면 동치다라는 거죠. 당연히 얘하고 얘는 뭐가 되는 거고 행동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 가지고 우리가 뭐를 만들어야 해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얘 해는 그러면 Z가 정해지면 Y값 정해지고 X값 정해지고 그쵸? Z에다가 어떠한 실수를 대입을 하면 Y값 구할 수 있고 X값 구할 수 있고 그래서 Z를 우리가 T라고 하잖아요.
Z를 어떤 실수 T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Z가 T니까 T라 하면 Y는 뭐가 돼요? Y는 넘겨서 20T 플러스 7이 되는 거고,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65 T 더하기 2분의 25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따라서 X, Y, Z는 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65 T 더하기 2분의 25, Z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T 더하기 7. 그렇죠? 그 다음에 Z는 T.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해를 구할 때, 해를 표현할 때, 가로줄로 쓸 수도 있고, 세로줄로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는 뭐, Y는 뭐, Z는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했어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한 건 뭐냐면, 이거 어떤 표현이야? 열벡터로 표현한 거예요. 즉, 뭐냐면, 3by 1 행렬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행렬의 덧셈과 행렬의 스칼라벨을 배웠죠. 그러면 얘는 뭐랑 같냐면, T 있는 것만 빼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65, 21 더하기 2분의 25, 7, 0. 이렇게, 요 행렬에다가 T를 곱하고, 얘하고 곱한 거를 더한 게 뭐냐면 얘예요. 즉, X, Y, Z 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얘는 스파의 해다라는 얘기예요. 단, 여기에서 T는 뭐야? 실수. 이렇게. 자, 그래서 T가 0이면 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자, 근데 이런 거 많이 봤죠? 여러분들 기하 벡터를 배웠으면 이런 것도 많이 봤을 거야, 아마. 자, 이거는 뭐야? T가 0이면 얘네들은 뭐냐면 이 연립일차 방정식 스타일을 보면 각각의 식들을 보면 얘네들은 뭐냐면 각각의 공간에서 평면의 방정식들이에요. 요 스타라는 요 연립일차 방정식을 구성하는 요 1차 방정식들은 뭐냐면 공간에서 평면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는 뭐냐면 이 두 평면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평면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교선이라고 하죠. 직선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이 연립일차 방정식 요 해는 뭐냐면 이 두 평면이 만나서 이루는 교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즉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뭐냐면 t가 0이면 요거를 지나. 즉 이 직선은 뭐를 지나? 요를 지나는 거예요. 이 점을 지나고. 즉 얘는 점. 이거는 뭐야? 세로로 썼으니까 가로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2분의 25, 7, 0을 지나고 어느 방향? 요 방향. 마이너스 2분의 65, 21 방향으로 이 방향 벡터인 직선이다라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방향 벡터가 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몇 개? 무수히 많은 거죠. t가 실수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교재에 있으니까 지울게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냥 저기 할게요. 예제, 요 내용이 아까 참고 1.3.5였고, 예제 1.3.6을 보면은, 자, 예제 1.3.6에 있는 연립일차 방정식은 상수항이 모두 0이야. 그렇죠? 상수항이 모두 0인 연립일차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동차형 연립 1차 방정식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동차형 연립 1차 방정식의 첨가 행렬을 구해서 그 옆에 보면 A라고 되어 있죠? A라고 하는 첨가 행렬을 구해서 거기에 기본의 연산을 쭉 했어요. 해서 뭐까지 만들었냐면은 행사다리꼴까지 만든 거야. 요 행사다리꼴을 뭐로 갖는 첨가행렬로 갖는 연립일차 방정식을 구했더니 그럼 얘는 그냥 해가 눈에 보여요. Z가 0이고 Z가 0이니까 Y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고 Y도 0, Z도 0이니까 X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동차형 연립일차 방정식은 0, 0, 0이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명해라고 한다 그랬죠. 모든 게 0인 해를 우리는 자명해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동차 1.3.6에서 제시된 동차형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는 자명해만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1.3.4의 얘는 해가 무수히 많아. 근데 1.3.6의 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명해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다음 장 13페이지를 보면 자, 13페이지에는 연립일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 이 연립일차 방정식에 뭐를 구했냐면은 첨가행렬 A를 구했어요. 그렇죠? A를 구해서 기본의 연산을 쭉 했더니 그러한 뭐가 있냐면 행사다리꼴 행렬을 만들어졌어. 이 행사다리꼴 행렬을 첨가행렬을 갖는 연립일차 방정식을 했더니 맨 마지막 식을 보세요. 그 연립일차 방정식 맨 마지막 식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보니까 그러면 얘는 뭐야? 그냥 0이에요. 즉 이거를 만족하는 x, y, z 값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갖지 않아? 해를 갖지 않아요. 이거를 만족하는 x, y, z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 맨 마지막 식에 해가 없으니까 얘를 가지고 있는 연립일차 방정식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 1.3.7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해를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이와 같이 어떠한 연립일차 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유일하거나 아니면 해가 없거나 요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세 개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예제 1.3.8은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거고 그래서 예제 1.3.8을 보면은 그 연립일차 방정식에 첨가행렬 A를 구해서 거기에 기본행렬선을 쭉 해서 뭐까지 만들었냐면 기약 행사다리꼴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기약 행사다리꼴 보면 맨 마지막 행이 뭐냐면 00000이야. 결국은 뭐냐면 처음에 주어진 연립일차 방정식은 식이 3개이지만 그거의 기본연산을 쭉 했더니 걔랑 동치인 거는 결국은 해가 식이 몇 개? 2개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해가 많다라는 얘기, 무수히 많은 경우예요. 무수히 많은 경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뭐냐면 연립일차 방정식이 우리한테 주어졌어. 그러면 그 연립일차 방정식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전공을 공부를 하고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또 어떤 사람은 대학원을 가서 뭔가 이제 실험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험을 해서 어떤 데이터 값들을 나오고 데이터들을 쭉 분석해 왔더니
얘네들이 어떠한 연립1차 방정식으로 써지더라.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어떤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해를 정확하게 해가 어떤 거냐라고 구하는 것도 중요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뭐냐면 얘가 과연 해를 갖겠느냐 갖지 않겠느냐 또는 해를 가지면 하나만 갖겠느냐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겠느냐 그것만 우리는 정보를 얻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굳이 해를 막 구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뭐냐면 이 연립1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해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얘가 해를 갖고 있는지 해를 갖지 않는지 또는 해를 가지면 몇 개를 갖는지 하나만 갖는지 무수히 많이 갖는지 그거를 좀 이제 뭐냐면 판별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요 지금 배울 거하고 다음 장에 배울 다음 2장에서 배울 행렬식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일단 이번 배울 건 뭐냐면 정의 1.3.9의 행렬의 행계수예요. 자, 정의 이쪽에다 쓸게요. 정의 1.3.9 행렬의 행계수. 자, 뭐냐면 어떠한 A가 n바의 행렬이에요. n바의 행렬 A가 있어요. A가 n/n 행렬이에요. 그러면 이 A에다가 n바의 행렬 A에 기본의 연산을 시행을 해요. A의 기본의 연산을 반복 시행하는데 자 어디까지? 그래서 A의 기본의 연산을 반복 시행해서 B라는 행렬을 얻는데 이 B가 뭐가 될 때까지? 행사다리꼴 행렬이 될 때까지. 행사다리꼴 행렬이 될 때까지 기본의 연산을 계속 시행을 해요. 자, 그러면 행사다리꼴이라는 건 뭐야? 행사다리꼴 행렬이라는 거는 자, 0이 아닌 성분을 포함하는 행에서 0이 아닌 성분을 포함하는 행에서 선두 성분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떠한 행의 선두 성분 1은 바로 위에 있는 행의 선두 성분보다 어디에? 오른쪽에 위치해야 돼. 그리고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은 다 어디로 내려야 돼? 맨 밑으로 내려야 돼요. 자, 그런 게 행사다리꼴 행렬이야. 그럴 때 이렇게 됐을 때 A의 행계수라는 거는 뭐냐면 A의 행계수라는 건 뭐냐면 B에서 선두 성분의 개수예요. B의 선두 성분의 개수이다. 개수이고 그리고 A의 행계수를 우리가 어떻게 행계수라는 거는 행은 로이고 개수를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랭크예요. 랭크. 그래서 랭크 A로 표시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A의 행개수를 우리는 뭐냐 B의 선두 성분의 개수로 우리는 정의를 하고 걔를 랭크 A로 표시한다는 어떻게 했을 때 A를 n바의 행렬 A에다가 기본의 연산을 반복 시행해서 행사다리꼴 행렬 B를 얻어요. 그럼 B도 당연히 뭐냐면 n바의 행렬이야. 사이즈는 크기는 안 변해. 그럴 때 B의 선두 성분의 개수를 우리는 행렬의 A의 행개수라고 하고 랭크 A로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요거 얘를 보죠. 자, A가 이거야. A가 이런 행렬이에요. 그럼 A는 뭐냐면 2x4 행렬이야. 여기에 기본행 연산을 해서 뭐까지 받으면 얘는 행사다리꼴, 기하 행사다리꼴은 행사다리꼴도 되는 거니까 이러한 행사다리꼴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B의 선두성분의 개수는 몇 개? 하나, 두 개. 그래서 B의 선두성분의 개수가 두 개이니까 A의 행개수는 얼마다? 2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행개수의 개념이야. 이렇게. 행개수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우고 예제에 있는 것들을 조금 몇 개 보죠. 자, 그래서 예제 1.3.10을 보세요. 14페이지에 예제 1.3.10을 보면 행렬 A, B, C가 주어져 있어. 자, 행렬 A를 보면 얘는 딱 보이죠. 얘는 뭐냐면 행사대리꼴이에요. A도 행사대리꼴, B는 기하 행사대리꼴, C는 행사대리꼴이에요. 이미 행사대리꼴이 됐으니까 얘한테 뭘 할 필요가 없어. 기본의 연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자체로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행개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A에서 선두성분의 개수가 뭐냐면 몇 개예요? 3개. 그러니까 A의 행개수는 3이고 B에서의 선두성분의 개수는 몇 개냐면 2개. 그래서 B의 행개수는 2. C에서는 4개. 그래서 C의 행개수는 4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예제문들 몇 개를 보죠. 자, 이거는 지우고. 자, 예제 1.3.6에 있는 예제 1.3.6에 있는 A를 첨가했냐 A만 보면 1, -2, 3, 0 -1, 3, 0 2, 0 5, 5 자, 여기에다가 기본의 연산을 막 시행을 해서 행사다리꼴까지 했더니 1, -2, 3, 0 0, 1, 3, 0 0, 0, 1, 0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행사다리꼴이 되죠. 그러면 얘의 선두성분의 개수가 몇 개냐면 3개야. 그렇죠? 그러니까 B의 선두성분의 개수가 3개니까 A의 행개수는 뭐가 되냐면 3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예제를 보세요. 그 다음에 있는 예제 1.3.7 1.3.7을 보면 자, A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3, 2, 1, 3 2, 1, 1, 0 6, 2, 4, 6이에요. 여기에 기본행 연산을 해서 행사다리꼴까지 했더니 1, 3분의 2, 3분의 1, 1 0, 1, -1, 6 0, 0, 0, 12 여기에다가 12분의 1 하면은 여기 행이 원래 12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3행에다가 12분의 1 곱해버리면 1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나온다는 이 B야. 그러면 얘의 선두성분의 개수는 몇 개냐면 1, 1, 1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뭐냐면 랭크가 행개수가 3이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만 해도 되겠다. 자, 그런데 예제 1.3.6에서 얘를 첨가행렬로 가는 예제 1.3.6을 지금 보세요. 얘를 첨가행렬로 가는 연립1차 방정식은 단 하나의 해를 가졌어요. 유의해를 가졌어. 그렇죠?
그 다음에 예제 1.3.7에서는 뭐를 가냐면 해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 더 할까? 어딜 보냐면 예제 1.3.8. 예제 1.3.8을 보자. 자, 1.3.8에서 A는 뭐였냐면 1, 2, 3, 10 4,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4 7, 3, 15, 26. 자, 이거를 기본의 연산을 했더니 기하 행사될 것까지 만들었죠. 0, 11분의 21, 2. 그 다음에 0, 1, 11분의 6, 4, 0, 0, 0, 0이에요. 얘가 B야. 그럼 여기에서 선두성분의 개수는 몇 개냐면 얘에서 2개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A의 랭크는 2가 되는 거야. 근데 1.3.8을 보면 1.3.8에서는 A를 첨가했냐면 열리면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 해를 가져요. 그렇죠? 왜 이 작업을 지금 하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보냐면, 자, 이게 여기 1.3.6에서 주어진 연립일차 방식의 첨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를 안 했거든요. 점선을 안 걷거든요. 그렇죠? 점선을 안 걷어. 그러면 이 전체가 첨가 행렬이면 요 점선의 어디 왼쪽에 있는 부분이 뭐가 되냐면 개수 행렬이라고 했어. 개수 행렬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상수 행렬이야. 그렇죠? 그래서 개수 행렬과 상수 행렬을 덧붙인 게 뭐냐면 첨가 행렬이다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행계수 같은 개념을 생각을 할 때, 행렬의, 첨가 행렬의 행계수도 계산할 수 있지만, 뭐도 할 수 있냐면, 개수 행렬의 행계수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A는 뭐냐면, 첨가 행렬의 행계수들이야. 여기에서 얘네들은 첨가 행렬의 행계수예요. 연립일차 방정식의 첨가 행렬의 행계수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뭐를 볼 거냐면 개수 행렬의 행계수를 보자라는 얘기야. 개수 행렬의 행계수. 자, 개수 행렬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개수 행렬을 C라고 하죠. C. 코에피션트에. 그래서 개수 행렬을 우리가 C라고 합시다. 그러면 개수행렬의 기본의 연산에서 만들어진 게 얘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C'이라고 하자. 그러면 C', 즉 개수행렬 C의 기본의 연산에서 나온 게 C'인데 C'의 선수성분의 개수가 몇 개냐면 3개예요. 즉 개수행렬의 행개수가 뭐냐면 3이야.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이 개수행렬인데 개수행렬의 선두성분의 개수를 보면 몇 개예요? 2개야. 그렇죠? 개수행렬, 이 부분이 개수행렬을 기본행렬선에서 나온 행사다리꼴인데 여기에서 선두성분의 개수는 몇 개냐면 2개예요. 그러니까 요 예제 1.3.7에서의 개수행렬의 개수는 뭐가 되냐면 행개수는 2가 됩니다. 자, 예제 1.38에서는 요 부분이 개수행렬인데 개수행렬의 기본행렬선에서 나온 요 행사대립꼴은 선두성분이 2개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C의 행개수는 2예요. 자, 여기에서는 유의를 갖고 해가 있어. 여기도 해가 있어. 가운데 거는 해가 없어. 딱 차이가 뭐예요?
해를 가질 때는 첨가행렬과 개수행렬의 개수가 같아. 해를 가질 때는 첨가행렬과 개수행렬이 같아. 그런데 해가 없을 때는 뭐냐면 첨가행렬의 개수가 개수행렬의 개수가 첨가행렬의 행개수보다 작아요. 이게 요 예제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예제들을 내가 1.3.6에서부터 1.3.8까지를 여러분들 예제로 제시한 이유가 뭐 기본행 연산을 연습해서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연립일차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야. 즉, 이 행개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보면은 개수행렬의 행개수는 항상 첨가행렬의 행개수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개수행렬의 행개수는 첨가행렬의 개수보다 항상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같으면 해를 가져요. 근데 몇 개의 해를 가진지는 몰라. 유일해를 가질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개수행렬의 행개수가 첨가행렬의 행개수보다 작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14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14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을 쭉 써놓고 정리 1.3.11이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와 행렬의 행개수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야. 행렬의 행개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 1.3.11이 지금까지 막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얘기했던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행렬의 행개수, 첨가행렬의 행개수와 개수행렬의 행개수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굳이 해를 구하지 않고도 요 개수행렬의 행개수와 첨가행렬의 행개수를 통해서 해가 무수히 많다. 근데 조금 이것도 별로 안 좋죠. 어차피 해를 구하려면 첨가행렬을 만들어서 행사단위권 또는 기하 행사단위까지 만들면 끝나는 거야. 어차피 해는 그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랭크를 가지고 즉 행개수를 가지고 뭐 행의 개수를 판단한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거는 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2장에서 행렬식을 배우면 그 행렬식을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자, 15페이지 이제 1.3절에서 15페이지에 대한 거 이제 하면은 1.3절을 끝나는데 15페이지는 뭐냐면 우리가 연립일차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연립일차 방정식의 응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강의 계획서상에는 내가 1.4절로 해서 연립일차 방정식의 응용을 내가 넣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1.3절에 그냥 연립일차 방정식의 응용을 포함을 시켰어요.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이 정했고 좀 많이 시간들이 많이 오버가 돼 갖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연립일차 방정식의 응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죠.